유명 정치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했다가 돈 못 받은,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좀 더 있습니까? 정진석 실장님. 네. 네, 그 공당의 당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공당의 당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이시니까요. 네, 그렇겠죠. 그 김진태 의원이 당시 충성맹세를 하고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김진태 의원이 왜 배제가 됐냐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5.18 망언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어요. 그런데 2022년 4월 14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다가 나흘 만에 번복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죠? 공관위원장이셨으니까. 네. 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었던 김진태 후보에게 다시 경선 기회를 준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모든 것이 뭐 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정이 아니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실장님. 과정을 묻지 않았고요. 왜 다시 경선 기회를 줬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서요.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알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고려입니다. 제 질문에 어긋나는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진태 후보가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맹세했다는 얘기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했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진태가 가서 충성맹세를 했다는 거야. 다음 날이 경선 데드라인인데 윤 대통령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전화기 들고 가서 윤 대통령 자고 있는데 네가 전화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근데 내가 김진태한테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가 나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을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뭐 여기 천하람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을 불러서 김진태 후보를 불러서 소명도 듣고 제가 이준석 또 두 가지 의원에게 문제를 해소하고 해서 경선에 붙게 된 겁니다. 네, 공당의 당대표가 한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강혜경 씨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 증언대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까 그 강민국 의원에 대해서 했던 그 질의 과정에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PPT도 지금 급하게 만들어봤는데 보여주시죠. 혹시 강민국 의원이 그 2020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와 경남연합일보가 PNR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요? 공표 조사도 있지만 자체 조사도 했었습니다. 아, 일단은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자, 2022년 7월에 명태균 씨가 그 국토교통부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과정에서 자기가 힘을 써서 세종 대신에 경남 창원 의창을 포함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해저됐다고 사람들 좋아하지, 말이 수천억이지. 근데 문제는 정작 풀어야 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관할이고요. 원희룡 전 장관 시절인데 명태균 씨와 원희룡 장관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습니까? 네, 그 제주도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김영선 의원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었고 이제 친밀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가요? 네네. 그랬군요. 자, 4개월 뒤 11월에는 창원 산단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창원시 대외비 문건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입수하고 공무원들과 현장 실사도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지가
의창구 북면과 동읍 대산면이었는데 4개월 뒤에 실제 발표를 봤더니 좀 바뀌었어요. 이 바뀐 거 혹시 명태균 씨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최초 그 창원대학교 퇴촌동하고 네, 그 북면, 북면하고 동읍, 대산 네네 맞습니다. 인근과 대산면 일본이 제외되죠. 그 네, 대신에 맞습니다. 네. 북면과 동읍 지역이 더 넓게 확대가 돼요. 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PPT 없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로 이제 확보를 더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가 반영이 됐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까? 저는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했군요. 네,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실사 당시 보고를 했던 담당국장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3급으로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4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인사에도 혹시 좀 입김이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 대표의 말로는 일단 국가산단 이제 그 후보지 선정에 이제 열심히 이바지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 그랬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여사님하고도 자주 소통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지금 이런 창원 산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종이 빠지는 그래서 창원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군요. 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돈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상. 자, 유명 정치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했다가 돈 못 받은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좀 더 있습니까? 못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그 해주고 못 받은 사례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명태균 대표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해서 이제 늘어났던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못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고 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5월 9일 이후로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요. 김건희 씨와 소통한 사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전화하는 그 상황을 본 적이 있고 네. 그 뒤에 뭐 이렇게 해외 순방할 때 관련해서도 이제 순방과 관련해서요? 네, 명태균 대표가 이제 뭐 꿈자리가 안 좋다 네. 해서 이제 그 순방 날짜가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사례.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이제 그 참배할 때 그때도 이제 일정을 바꿔서 참배를 못 하게끔 했던 경우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과도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이지만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뭐 중년의 여성이 그 번거지 모자를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 집안의 기운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며칠 뒤에 그 장모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